금리빨 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제 금리도 있어요 지금. 금 만드는 공장은 처음 봐요. 묵직한데요? 이게 지금 몇 명치 금리빨인가요? 네. 선물인가요? 그래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는 주얼리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희남입니다.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했습니다. 벌고 싶어서. 예, 예.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그때는 29, 30쯤이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회사에 다녔어요. 삼성에 다녔었고. 대기업을 그만두신 거예요? 예, 그만뒀습니다. 왜요? 돈을 더 벌고 싶어서요. 거기 계셨을 때 연봉 어땠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마지막 원천 징수가 6,8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와, 6,800. 네.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 예. 6,800이면 제가 알기로는 고소득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괜찮긴 했지만 제가 또 사실 결혼을 조금 빨리 했어요. 뭐 사고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결혼을 빨리 해서 아이가 좀 빨리 나왔고, 근데 20대 후반에 사실 그 압박감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살 수가 없다 싶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우리가 좀 더 살 수 있겠다라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할 때 돈을 일단 못 벌었어요. 6개월 동안의 수익이 한 20만 원 정도 됐었고요. 사실 저희는 애 둘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이제 거의 다 소진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사실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믿고 기다려준 아내분한테 한마디. 항상 무슨 일을 하든 믿어줘서 너무 고맙고 더 열심히 뛰어볼게. 고마워. 아이가 몇 명이에요? 지금 2명이고 4학년, 2학년 이렇게 있어요. 결혼 진짜 빨리 하셨네요. 네. 요즘 분들에 비해서. 네네네. 대기업을 그만두신 거는 결혼을 하고 나서 그만두신 거예요? 맞습니다. 대기업 그만둘게 했을 때 네. 뭐 아내분께서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표정은 좋지 않았죠. 네, 당연히 표정 좋지 않았고 네. 뭐 많이 말리시기도 하셨지만 또 제 성격상 하기로 한 거는 해야 돼가지고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벌고 계신지. 지금은 사실 버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고 이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번다는 개념보다는 계속 투자를 해서 회사가 규모가 커지거나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지금 제 소득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네. 엄청 많은 분을 인터뷰 해봤잖아요. 네. 수익이 높거나 하신 분들은 아, 나 번 거 다시 투자하고 있다. 쪽에 이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요 카페트 이런 거 꼭 써야 된다고. 안에 분명히 금이 좀 박혀 있죠.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금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 그럼 몇 년치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 안 됐죠. 저희가 이사 온 지가 10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럼 그 전에는 어디서 하셨던 거예요? 같은 건물 8층에서 하고 있었는데 8층에서 그럼 이사 올 때 카페트 한 번 다 태웠나요? 아니요, 저희는 제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저희 공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점점 커진 케이스인 거네요. 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더 잘 돼가지고 이사하실 때 네. 이거 카페트 터는 거 한번 촬영할 수 있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협 좀만 같이 해주시면.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 하는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일단은 상품 제조의 수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여기 이렇게 수리. 네네. 금 만드는 공장은 처음 봐요. 그런 네. 거 있잖아요.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구두방이나 이런 데에 네네네. 금리빨 삽니다. 네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있죠. 대표님도 금리빨 사세요? 예, 저희도 금리빨 사고 있습니다. 금리빨은 보통 얼마에 구매가 돼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서 놓치고 있는 지원금 최대 128만원 받는 방법 딱 30초만 소개해드릴게요.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예요. 휴대폰 전원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당해 받을 수 있거든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일을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금리빨도 뭐 14K나 18K 등으로 이제 함량이 각각 나눠져 있어요. 금 시세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것 같고요. 그 함량을 체크하고 매입을 보통 하는 편입니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제 금리도 있어요 지금. 대표님 것도 있어요? 네, 제 것도 있어요.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금 같아 보이지가 않는데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또 꿀팁일 수도 있는데요. 치과에서 금리를 빼거나 임플란트 할 때 보통 금리를 빼잖아요. 그때 사실 이 금을 병원 입장에서 보관하게 되면 금액을 좀 빼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금액이 매우 적어요. 근데 그걸 다시 달라고 해서 금방에 파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실 거예요. 대표님한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요. 최고가 매입이에요? 그럼요. 업자들이 하는 말. 예. 이거를 상품화를 또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혹시 그 뭐 상품화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금의 또 함량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녹이긴 해야 돼요. 한 번에 합쳐서 보통 녹이는 편이에요.
여긴 좀 화덕처럼 꾸며져 있네요. 물을 써야 돼가지고. 점점 녹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치아가 박혀 있어서 네. 이렇게 녹여야지 정확한 중량을 알 수가 있어요. 금리빨 안에 네네네. 박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네. 새로 뽑혀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금방 녹네요. 좀 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녹인 거는 녹이면은 그냥 쇳덩어리 같은데, 그러네요. 네, 얘를 유산에 삶으면 네네네. 산성이 강한 물에다가 삶으면 옆에 끓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거돼요. 신기하네. 금리빨 같은 경우에는 어느 네. 정도 모였을 때 저렇게 녹여서 상품화하는 거예요? 사실 뭐 주기적이진 않고요. 어느 정도 한 주먹 정도 쌓였다 싶을 때마다 녹여서 저희는 이제 순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정도 양은 원래 안 하는 건데 시청자분들 위해서 하신 거네요. 아, 예, 그럼요. 점점 끓고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된 걸 금 함량만큼 계산해서 순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와, 만져봐도 되나요? 네네네. 와, 묵직한데요? 이게 지금 몇 명치 금리빨인가요? 이게 한 7, 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제2빨도 들어가 있고요. 네. 분석은 어떻게 해요? 분석은 여기 보시면 시금석과 시금액으로 보통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걸 구경하겠어요. 너무 네. 재밌네요. 처음 보시면은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것들은 시약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시금액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10K, 뭐 18K, 뭐 14K, 22K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시약들이 있어요.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시금석에 방금 녹였던 금을 긁으면 이제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또 궁금했던 게요. 네. 손님들이 뭐 이거 한번 감정해 주세요 하고 갖고 왔을 때 이렇게 긁잖아요. 이 부분은 이것도 지금 금이잖아요. 맞아요. 금이 좀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영단위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긁었고요. 일단은 먼저 14K라고 써져 있는 이 시약을 한번 묻혀볼게요. 네, 이렇게 묻혔을 때 여전히 저희가 긁었던 부분에 없어지지 않았죠. 이번에 18K 시약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걸 여기다 놨을 때, 자, 보이시죠? 옆에 하고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지워졌네요. 네, 맞습니다. 18K 시약을 넣었을 때 묽어졌으면 그 미만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단정 짓긴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무작위로 녹였잖아요. 그래서 14K였던 것도 있을 거고 18K였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K 미만, 금의 함량이 75% 미만인 거고, 그리고 58.5% 14K의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함량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 K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16K 정도 되겠네요. 16. 중량을 재보자면 네, 그람 수로는 16.36g 정도 나오네요. 4.3돈 정도 되는 금이고요. 열심히 모은 보람이 있네요. 아, 그러게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네. 내 돈 반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금 매입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0만 원 좀 넘어가요. 110만 원 정도. 14K 기준에서 110만 원이고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값어치가 있겠죠. 네. 얘는 이제 저희가 분석을 받습니다. 분석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럼 명확한 함량을 알 수가 있거든요. 순금은 99.9%의 이제 함량을 갖고 있는 금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100g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것으로 바꿀 때 100g이 환산을 해서 60g이라든지 이렇게 교환을 해서 저희는 받습니다. 선물인가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공장을 담당하고 있는 최호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롤러라고 금을 늘려서 살살 뽑을 때 주로 하고 예를 들어 금이 있으면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 길다래지는 있습니다. 거네요? 여기는 때를 빼는 거고, 여기는 광을 내는 거고.
그러니까 금을 가공하고 나서 광을 내면 광약이 많이 묻어 있는데 광약을 여기 넣어서 세척하는 세척기. 이게 광택기입니다. 들어가 있는 기계나 설비 같은 게 금액은 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이 정도 금액은 3, 4천? 더 고가의 장비들도 있는데 우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금을 싸게 사는 방법 중에 대표님이 알고 계신 노하우 같은 거 따로 있을까요? 일단 순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착용하시던 팔찌나 목걸이에 다른 것으로 교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 모르시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시냐면 금액을 그래도 몇만 원이라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붕어 장식이라고 이제 있죠. 보통 이제 순금 팔찌나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장식을 낍니다. 18K 붕어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을 녹이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이 상품을 이루는 것은 순금과 이 부분은 18K 장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순금은 너무 무르기 때문에 장식만큼은 견고해야 돼서 이제 18K를 보통 사용하거든요. 여기까지 순금이면 이게 좀 부러질 맞습니다. 휘어지거나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14K는 잘 안 써요. 왜냐면 색감이 너무 밝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치감이 있는 18K를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통상 이제 이거를 다른 걸 바꿔달라고 하실 때는 제 18K 붕어 장식을 그대로 써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솔직히 한 4, 5만 원 세이브 될 거예요. 바꿀 때 네, 이것까지 바꾸지 말고 네, 완전 꿀팁이네요. 네, 이거는 보통은 잘 설명 안 해요. 이건 어디서도 얘기한 적 없을 거예요. 이것만 18K다라는 걸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음새 부분에 이제 분명히 색깔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쓸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녹이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금액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죠. 보통 말씀 안 하시면 그냥 새로 하지 뭐 이렇게 하시죠. 이것까지 그냥 네. 새로 해서 네, 이 네. 공인비까지도 받게 되는 거네요. 얘는 또 만들려면 공인 비용이 또 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이브를 할 수 있죠. 이런 거 알려줘도 돼요? 괜찮습니다. 업계 비밀 아닌가요? 비밀 정도는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꿀팁이에요. 네. 많이들 쓰세요.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거 꼭 참고하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요즘에 네. 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맞아요. 최근에 금 수요가 또 많아지기도 했어요. 사실 여러 전문가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역시 10% 이상 누른다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네. 대표님이 보유하고 있는 금까지도 다 값이 올랐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당장에 안 팔면 뭐 현금은 아니니까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검색하고 금 살 때 얼마 뭐 이렇게 시세 적혀 있잖아요. 그 시세는 믿을 만한 시세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금이 나오는 이제 유통처는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서 금 유통이나 시세에 대해서 이제 공지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그 마진이라든지 유통에 대한 경로에 따라서 금액은 다릅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바뀌고 시간대로 계속 바뀌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사실 다 영업이잖아요. 돌반지가 예를 들어 51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어떤 곳들은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곳일 거예요. 그곳들은 뭐냐면 돌반지가 마케팅 수단일 거예요. 그래서 돌반지가 저렴하니까 다른 상품들도 이제 저렴하겠지라는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서비스 품목으로 이제 마진을 하나도 안 남기거나 마이너스로 판매를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미끼 상품 같은 거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업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금값을 아주 낮춰요. 예를 들어 한 돈에 금 얼마예요?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원가가 50만 원일 때 똑같이 50만 원이에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공인비를 뭐 2, 3만 원 붙이는 것도 있고, 세 번째로는 금값에 52만 원이에요 하고 공임은 없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데도 있죠. 조삼모사네요. 어차피 이렇게 조삼모사일 거 금을 살 때 어떻게 물어봐야 좀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일까요? 금값만 물어보셨을 때는 사실 또 다른 금액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돌반지 얼마예요? 이 반지 얼마예요? 이렇게 총 금액에 대해서 바로 시원하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금 시세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죠? 지금 50만 원 조금 넘었을 거예요. 금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 제조회사라고 하셨잖아요. 하루 스케줄이 좀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오전에는 여기서 재고 파악을 먼저 합니다. 또 오늘 이제 소비해야 될 금에 대해서 예상치를 정하고 발주 넣고, 그 이후에는 저희 이제 공장에서 물건이 나와요. 일단 여기는 저희 나가야 할 비품들, 여기에도 금이 들어있나요? 보통 이런 데는 금은 안 들어있고 이런 금고에 넣고 있습니다. 금고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이런 뭐 골드바나 이런 것들이나, 요즘에 이게 또 핫한데 거위알금 0.5g과 이제 1g. 거위알금? 만져봐도 네. 되나요? 예. 거위알금? 오, 무거운데요? 네네네. 요즘에 금 재테크를 많이 하시니까 중량을 최소화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매입하는 이제 금의 불순물이나 아니면 큐빅 등이 이제 나와요. 그런 것들을 깨야지 온전히 함량이랑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좀 금가루가 섞여 있으면 어떡해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알리, 테무 이런 거 보니까 거기에서 24K 순금 정품인데 한 5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도 팔더라고요. 저도 낚였습니다. 네, 14K 상품인데 귀걸이더라고요. 좀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시금액 검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함량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제 진짜 순금이라고 막 적혀 있더라고요. 보통은 가짜에는 뭐 도금이라든지 뭐 플레이트가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안 써 있는 사실 상품들이 있어서 진짜 이건 금일까라고는 호기심 때문에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보세요. 24K 정품이라고 써져 있고요. 3만원 이거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매입해서 팔면은 금방 부자 될 것 같아서 이거는 11,000원입니다. 튀김 반죽 트위스트 여자친구. 안에 상세 페이지도 진짜 퀄리티가 좀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뭐 여기에 정품 보증 그런 거 써 있는 거 있어요? 여기 보시면 AU999 써 있잖아요. AU999가 뭐예요? 네, 금의 함량이 99.9%다. 아 요거 네네네네. 뭐 도금이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게 여기 증명서도 네네네. 같이 왔어요? 네, 증명서도 같이 왔고 일단 상품 구성은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귀걸이는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보증서도 같이 왔어요. 네. 보증서가 진짜 있네요. 이러면 순금 아니에요? 언뜻 보기에는 순금 같아요. 네. AU999. 네. 그래서 이런 보증서도 사실 가짜면 너무 큰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게다가 이 폴리싱 천도 같이 동봉을 해줬거든요. 금을 좀 더 빛나게 해주는 이제 그 천인데 와 이건 진짜 신경 쓴 거거든요. 네, 나중에 기스가 났을 때 보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천인데 상품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왔고요. 빛 같은 경우 보시면 너무 순금 같은데 이거? 안에 이렇게 999 써 있는데 이러면 순금인가요? 와 이거는 진짜 좀 심했다. 진짜 심했다. 원래는 여기 999 다음에 그나마 양심이 있는 분들은 GP나 GF 이렇게 써요. 골드필드나 이제 골드 플레이트 이제 도금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얘는 진짜 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나 봐요. 와 얘는 심하네. 그럼 이게 진짜 금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렇게 각인을 먼저 저희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페로 이제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금석, 시금액. 예, 그렇게 해보는 게 사실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실제로 이제 녹이면서 이제 금의 모양이나 형태가 나오는지 그것을 이제 보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순금은 깨물면 자국이 남는다. 한번 해볼까요? 이빨 부러질 것 같은데. 깨물었는데 아주 단단한데요? 기스도 안 나는데요? 네, 얘는 그러게요. 제가 사실 그래서 순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가져왔어요. 순금 반지를. 이런 뭐 반지. 일단 겉에 때깔 보면 얘는 사실 무광칠을 했다고 하면은 순금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끼고 다니면 사실 순금 같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가짜인 걸 알았어요. 왜냐면 중량감이 워낙 다릅니다. 이게 네. 훨씬 무겁네요. 네, 맞습니다. 요게? 네. 그래서 이런 중량감이 좀 달랐고 이걸 또 이제 더 알아보려면 이 시금석을 한번 또 해볼게요. 이걸 한번 이렇게 비벼보면 자, 벗겨졌어요. 네. 그러네요. 이제 진짜 순금을 한번 긁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질감이 순금은 찢겨지듯이 이렇게 긁히는데 얘는 시원하게 긁히고 얘는 아무래도 스테인리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얀색 빛이 도는데 금은 노란색 빛을 이제 띄고 있죠. 네. 그럼 이거는 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도금이죠. 가치는 사실 없다. 중량을 달아보면 딱딱 떨어져요. 순금은 3.75, 7.5, 11.25 이런 식으로 한 돈, 두 돈, 세 돈 딱딱 중량이 떨어지는데 얘는 아마 딱 떨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중량이 어설프게 나오죠. 4.6g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순금 반지 한번 재보면 7.5 딱 나오죠. 두 돈이 딱 맞춰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신데 이렇게 딱 나오지 않으면 의심부터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아까 10,000원대인가? 이것도 알리에서 사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함부로 우리에게 일성평가를 하시 이거 너무 무서운 문구인데 아무튼 간에 모르는 분이 보면은 네. 깜빡 속을 수도 있겠다. 그쵸. 디자인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것도 사실 중량이 전혀 금 같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저희 가맹점주분들 교육할 때 가짜와 진짜 판별하는 데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대표님 앞으로 목표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한번 힘을 내서 대기업보다 더 잘 되는 경우의 사례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멋있네요. 시청자분들한테도 인사하고 마무리하시죠. 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저희 금방삼촌TV라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어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삼촌TV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